문창호님을 모시고 또 토론 강좌를 듣겠습니다. 추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분은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순천에서 그 내용 써졌죠. 종파 종손이라고. 종손은 어딘가 모르게 틀려요. 집안을 지키고 모든 것을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소개도 업종도 속 좀 하세요.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죠? 그 한옥을 이렇게 펜션업으로 하고 계신답니다. 순천만에서. 문창호님을 소개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남평문시 풍암공파 제가 이제 400년 동안 그 순천만 국가정원 옆에서 고택 한옥을 이제 지키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순천의 역사를 좀 설명해야 되겠다 해서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서 제가 그 각종 그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그 강사들이 강의하는 그 역사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듣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취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박동 박사님과 만나서 좀 더 그 고대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는 땅 주인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남한의 반쪽, 한반도의 반쪽 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뭐 대륙에 중국에 뭐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뭐 세계 어디에 있고 다 하는데 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 땅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신라 중심의 역사를 되다 보니까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남쪽 땅은 일본 땅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 있나 일본부 주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남한 땅덩어리 또 지키기가 힘듭니다. 역사 세계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갖고 누가 그걸 역사 왜곡이다 그 말 해가지고 누가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겠어요? 그 역사 그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죠. 그러면 우리 남한에 있는 진짜 역사가 뭔가? 신라는 그 마한에서 땅덩어리를 일부 양해해가지고 기원전 진시황 때 그 중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에게 땅을 내줘서 신라가 진안을 형성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신라 사람들은 이 마한 사람들한테 땅덩어리를 임대해서 쓴 임대인이에요. 그 임대인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사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박동 박사님의 그 마한 백제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그 역사책에 마한은 그 방사천리다. 삼국지에 그렇게 써져 있다. 그래서 방사천리에 마한 소국이 55개국에 있고 진안 변환이 24개가 있다. 그러면 24개 그 진안 변환의 땅덩어리를 합쳐서 24개의 그 소국이 있었는데
그 옆에 전라도 충청도에다가 50개, 55개 나라가 있다고 이병도 박사님께서 지정을 해준 대로 55국의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 땅덩어리를 그 안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55국. 그런데 지난 변환에 24개가 있었으면은 충청도 전라도에 많이 있어봐야 24개에서 뭐 30개 정도 있었겠죠. 그러면 나머지 50개국에서 55개국에 25개 정도의 그 마을 소국들은 어디에 있었냐. 그걸 보니까 이제 삼동성에도 있었고 화북성에서도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박동 박사님이 일일이 그 지명을 찾아가지고 나라는 망해도 나라는 정치적으로 뭐 어쩔지 몰라도 영속하지 못하지만은 시족은 멸하지 않는다. 그 시족은 멸하지 않고 그 시족이 또 이동하면서 그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지명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스토리를 이렇게 쭉 체계화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제가 막 박동 박사님이 그 책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집안에 이제 일단 내려오는 집안부터, 우리 집안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 그 남평문 씨 족보 서문에 보면은, 우리 족보 서문에 보면 우리 시주 할아버지께서 신라 자비왕 472년에 태어나셨는데 전라도 나주의 미동불에서 태어났다. 미동불이는 무엇이냐? 옛날에는 거기가 영평현이다. 영평이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남평인데, 그러면 문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라 때 사람인데 왜 나중에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건 족보가 아직 가짜 아니야. 그래가지고 시조 그 서문에 대해서 그 떳떳하게 말을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살펴보자. 누가 남의 족보를 연구를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종선에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박동 박사님의 이제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쭉 한번 해보니까 그 신라 놀주왕 때,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로 이렇게 이제 군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광개토 대왕이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와서 남쪽에서 삼한을 통치하고 있었던 다른 별도의 왕이 있었다. 그 별도의 왕이 광개토 대왕한테 토벌을 돼가지고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이 일본을 세운 응신천왕이다. 그 응신천왕의 뒤를 이어서 2차로 120현민을 인솔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엄청난 한반도의 인구가 일본으로 몰려와서 일본이 갑자기 국가가 됐어요. 그때까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소국들이 있었지 국가 자체가 없었어요. 그 국가를 전체적으로 통일을 한 사람이 1차적으로 응신천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이제 궁궐군이라고 응신천왕의 뒤를 이어서 120현민을 이끌고 일본으로 갔던 사람이 궁궐군인데, 그 궁궐군이
일본으로 가면서 부산 앞바다에 가다 보니까 신라 사람들이 자꾸 성가시게 하고 그러니까 신라 왕자 미산을 일본으로 갈 때 포로로 데려갔어요. 벌모로 데려갔어요. 벌모로. 그래서 일본 벌모로 가가지고 그 인덕천왕이 자기 딸하고 미사은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미사은이 일본에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 딸을 둘을 낳았는데 박재상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 미사은을 구출해갖고 그 딸까지 데리고 왔는데 신라에서 자비왕이 그 딸 중에 한 분을 왕비로 삼았어요. 자비왕의 왕비. 그리고 또 한 분은 백제하고 신라하고 동맹을 하자. 우리가 고구려가 자꾸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낮에 동맹. 그때만 해도 한반도가 지금처럼 패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구려의 그 북쪽하고 남쪽에 신라 백제. 신라 백제는 주로 중국의 그 산동성, 하북성 이쪽 요소 쪽하고 친하고 이렇게 패권 싸움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패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라에서 백제로 시집온 그 왕비가 주씨 부인인데 주씨. 그래서 주씨 부인이 백제 비유왕한테 시집을 왔는데 백제 비유왕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주가 울고불고 하고 하다가 결국에 낳은 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주왕인 것 같아요. 백제 문주왕. 그래 백제 문주왕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가만히 보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장수왕 때 이제 쳐들어가지고 게로대왕을 한성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게로대왕이 죽고 나서 그 주씨 부인한테서 난 문주왕이 신라에 가서 지원군 10,000명을 데리고 백제로 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한성을 포기하고 공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공주에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비족들 아까 그 모영황의 그 선비족들이 중원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패권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436년경에 모영 그 선비족의 그 연나라가 마지막으로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망한 세력들이 한반도로 또 많이 대거 유입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입된 세력들이 백제로 와서 백제로도 오고 일본으로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일부는 또 신라로 가고 주로 이제 신라로 많이 가가지고 최천 선생님 얘기가 신라는 연나라의 도피처다. 연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신라로 갔다. 그래서 신라가 갑자기 그 연나라에서 온 그 세력들로 인해서 그때 당시가 신라가 법흥왕이고 그 다음에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말하자면 모영왕의 그 역사죠. 그 지도부가. 그리고 백제는 아까 이제 문주왕이 백제는 왕권 다툼에서 3년 정도밖에 왕위를 못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삼군왕도 그 다음에 죽였는데 삼군왕도 바로 얼마 안 됐어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백제에서 왕통이 이제 그 문주의 직계 후손들 왕통이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사서에서 백제 왕 노릇을 하다가 신라는 왕이 된 사람이 신라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제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간 왕이 진흥왕 법흥왕인데요. 법흥왕. 이게 법흥왕인데 우리 남평문씨 족보 서문회가 남평문씨는 법흥왕부터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경주 그 계림국 조정에서 대릉원에다가 모셔놨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러면 항남도청에서 나온 그 남분의 그 주인공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부인이란 대가 나오고 그 여대가 그 비슷하다 그런 의혹까지 갖고 있었는데 확증은 못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앞에 황 선생님은 문중에서 대대적으로 알려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중 사람들한테 이해가 됐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제가 이제 이 문중 족보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쓴 분이 누구냐면은 송암 이노. 송암 이노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안동집시 족보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성 이씨인데 단군서기를 쓰신 이암 선생, 태백일사를 쓰신 이맥 선생, 이분들이 전부 다 고성 이씨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한국사의 그 중요한 고대사를 다 정리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리를 안 해서 우리나라는 고대 역사가 성들이 사라집니다. 이분들이 다 했어요. 근데 이 송암 인호 선생님이 그 1544년생에서 1598년도까지 활동하신 분인데 문과 대과에 급제를 하시고 남명 조식 선생의 직접 제자고 그 다음에 경상도 병마 우병마에 하셨던 김성일 장군의 그 막하에서 군량미 장군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과 그 대과에 급제를 하셔가지고 사관원 정원까지 하셨어요. 이런 선비가 쓰신 글이 서문이 이게 과연 거짓말이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이 족보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서문을 복사를 해서 우리 박동 박사님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이 역사도 한번 좀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앞에서 많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족보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사진 하나 찍죠. 족보 한번 찍어. 제가 복사했어요. 아니 저기서 강의할 때 찍어서 사진 찍으려고. 족보 쓴 거.